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셀프 등기 이제 하려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에는 좀 인터넷으로 다 뽑으려고 했는데 그 노트북이 뭐 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돼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직접 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셀프 등기는 원래 그 소유권 이전 일은 내일이에요. 근데 내일 오후에 하자고 하셔가지고 좀 혹시 뭐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좀 일을 못 보거나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는 거 미리 준비하려고 지금 먼저 동사무소 아니고 행정복지센터에 왔습니다. 여기 행정복지센터는 자기 관할 주소지 아니고 그냥 다른 데 가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원래 가까운데 그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 직원분이 너무 적고 대기하는 분이 항상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큰데 주차장도 좀 크고 좀 근무하시는 분도 많은 곳으로 다른 곳으로 와봤습니다. 네, 지금 막 행정복지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집합건물대장, 집합건물 전유부가 있는 건축물대장하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는 토지대장, 네, 이렇게 발급했고 총 비용은 2,000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법원 안에 은행이 사람이 제일 없어서 네, 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법원 건물로 들어왔고 이 옆에 있는 은행은 항상 대기도 뭐 거의 없고 대기가 있어도 금방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 근처 은행이 사람이 많아서 오래 기다린다면 법원 안에 있는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구입한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2억 6,9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네, 이 공시 가격 조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그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고 그 금액 그 사이트 찾기 힘들면 국토교통부 어디에 전화를 하면 되는데 전화 통화가 너무 안 돼서 그냥 사이트 찾다 보면은 나와요. 주택도시기금 거기에서 이제 몇 동 몇 호까지 클릭을 하면은 금액이 나오고 저는 2억 6,900만 원이라고 나와서 거기에 채권 매입 금액이 환산돼서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채권 매입 금액은 699만 4천 원. 근데 저희는 지금 공동명의여가지고 이 금액을 반씩 나눠서 350만 원씩.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금액이 5천 원보다 적으면 그냥 적게 그냥 하면 되고 5천 원보다 많으면 반올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반올림을 했습니다. 아깝지만. 그래서 즉시 매도로 했을 때 둘이 합한 금액이 30만 5천 원 나왔습니다. 1인당 15만 2,420원. 어찌됐든 토탈 30만 5천 원이고 제가 계좌이체 하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현금 뽑아 오라고 해서 또 돈이 또 30만 원이 좀 없어가지고 현금 또 다시 뽑아서 갔네요. 그리고 이 금액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이유를 한번 또 여쭤보니까 그 고객 부담률이 지금은 4.354868%인데 이 고객 부담률 퍼센트가 매일매일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근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금액이 매일 달라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동사무소 갔고 은행 갔고 저희가 내일 부동산에 2시에 거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하고 매매 계약서 이것만 받아서 구청에 가서 취득세 납부를 한 다음에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안녕. 내일 다시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를 또 계약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쓰는 날이죠. 잔금일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원래 제 이름으로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페이스 아이디 뭐 해가지고 보안카드 안 누르게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국민은행에서. 근데 저희 신랑 거는 보안카드가 아니고 그 OTP? 그걸 해서 한도를 좀 늘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5억? 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신랑 걸로 이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혹시나 해서 봤는데 이체 한도가 뭐 2천만원, 1천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그 페이스 아이디 그거 사용할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 잔금일 전에 꼭 은행에 한번 뭐 확인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 어플로 보면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서류를 좀 대충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위임장이 없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예전에 위임장을 많이 몇 장 가지고 왔었던 기억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출력을 해놨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다시 출력을 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자꾸 노트북에 자꾸 무슨 에러가 뜨고 그래서 프린트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오늘 아침에 애들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법원에 한번 또 갔다 왔네요. 그 위임장을 가지러. 네, 꼭 그래서 서류는 그 전날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리고 오늘 오전에 좀 시간이 있어서 원래는 이제 보통 오전에 잔금을 부동산에 보통 오전에 잔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쪽 매도인 분께서 오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오후로 해서 오늘 오전에 집에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있죠. 그거를 작성을 했어요. 예전에 작년에 셀프 등기 했을 때 법원에서 그 예시 양식을 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했는데 요즘에는 그 셀프 등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그러는지 그 부동산의 표시라고 제일 윗칸 큰 네모에 좀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써야 되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를 다 해놨더라고요. 다 이제 좀 채워놨어요. 저는 여기 대전인데 대전시 땡땡구 땡땡동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작성하기 편하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 보시고 하시면 천천히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빠진 게 없나? 그리고 저희가 공동명의라서 채권 어제 2명 거 나눠서 샀고 그 채권 작성하는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동산에 표시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3칸이 총 있는데 그 중에서 2칸, 공동명이니까 2칸을 쓰는 건지 한 칸으로 썼던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거는 이따 가서 물어보고 쓰려고. 모르는 거는 그냥 공란으로 두는 게 좋아요. 그 수정 테이프나 그냥 이렇게 찍찍 긋고 쓰거나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니까 좀 애매하다 헷갈리는 것들은 그냥 공란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동산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그리고 부동산에 제가 이제 2시에 약속을 2시로 잡았는데 지금이 1시 26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가 있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가서 뭔가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요즘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아파트 시세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시간이 남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전 그럴 때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듣는 얘기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괜찮은 것도 보기도 하고,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뭐 그런 약간 투자 방향?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조금씩 알려주시고, 저도 아직은 초보이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하는 입장이라 최대한 좀 경험치가 있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네, 여기 이제 거의 다 왔고요. 부동산에 도착을 해서 다시 한번 서류를 다 보고,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런 뭐 날짜나 오늘 서류 작성을 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21년이잖아요. 근데 그걸 20년도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안 했어요, 저도. 근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게 20년으로 돼 있다고, 다시 작성해야 될 것 같다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 와서 조금 있다가 다시 이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안녕. 네, 지금 부동산에 갔다가 도장을 찍고 이제 서류를 다 건네봤는데, 보니까 초본에 그 전입 날짜랑 뭐 아무튼 그런 날짜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초본 처음 보거든요. 근데 저기가 안 된다고 그 법무사님이 옆에 계셨는데, 이거 아마 안 될 거라고, 서류를 다시 떼와야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도인 분이 초본을 떼오셨는데 초본이 그게 없는 거였어요. 그 주소만 한 5개 정도 주소만 나오고 날짜가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초본을 뗐을 때 항상 2장인가 3장인가 좀 막 많이 나왔는데, 이분은 한 장이고 이게 뭐 4-5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등본을 떼오셨나? 보니까 초본이 맞아요. 근데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저도. 근데 다른 제 걸 보니까 제 건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동산 사장님은 부동산 사장님은 괜찮대요. 그 주소가 등기부등본,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 주소 그대로 소유자하고 주소하고 똑같은 게 있나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나와도 괜찮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법무사님 보시더니 이거 날짜가 나와야 된다고, 다시 떼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초보는 대리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만 오셨는데 같이 가서 대리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리 발급을 받는데 또 부동산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부동산이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한참 기다렸네. 한참 기다렸다가 해왔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차가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랑 같이 동사무소에 갔다가, 어디로 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자긴 다시 부동산에 태워다 달래요. 저 빨리 하고 애들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빨리 이제 그분 내려다 드리고, 저는 이제 다시 이제 구청으로 가서 취득세 납부하려고 구청으로 갔는데, 차에서 딱 내리려고 하는데 법무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법무사님이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때부터 약간 막 좀 못 믿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화가 왔는데, 이거 혹시나 제가 셀프 등기하면서 저의 실수로 뭔가 이게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안 되고 뭐 하면은 중도상환 수수료하고 또 뭐 무슨 대출 무슨 이자랑 무슨 발급 비용이랑 뭐 인지대랑 뭐 해서 뭐 제가 다 물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지?
뭐 빈정상하거나 지금 협박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자기도 고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5번은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하고 빨리 또 이제 등기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찌됐든 전화를 받고 이제 취득세 신고서 이제 작성을 하는데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지금 여러 번 했는데도 막 괜히 막 내가 잘못하면 뭐 중도상환 수수료가 뭐 몇백만 원을 뭐 내야 되고 뭐 얘기를 아무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괜히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위축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취득세 신고를 했어요. 하고서 카드 납부까지 다 하고 뭐 저분이 아무 말씀 없으시고 별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셀프 등기 했을 때 작년에 했을 땐가 거기 그 사무장님은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셀프 등기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잘 하시고 자기가 그럼 서류 한번 받으릴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나이가 지긋하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저를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뭐 공동명의 할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자기가 한 번 더 뭐 도장 같은 거 인감 도장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봐드리겠다. 이제 혹시 도장하고 그 인감 증명서하고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봐드리겠다. 그럼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분은 막 이렇게 하면 몇백만 원을 물으셔야 되고 뭐 이자랑 뭐 해가지고 뭐 며칠 내로 납입을 하셔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혹시 나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근데 진짜 뭐 요즘에 셀프 등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무원분들도 다 잘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냥 당황하지 않은 척 하면서 전화를 끊고 열심히 제 할 일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법원 등기소 등기소 왔어요. 이게 관할 등기소로 가야 되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샀었는데 그때는 남대전 등기소가 관할이었는데 여기는 뭐 서구하고 유성구는 여기 법원 본점에 본점이라고 하는 게 맞나? 네, 아무튼 여기 대전지방법원에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횡설수설했네요.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단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제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덥네요. 더워. 오늘 그 국민채권 매입하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은행에 한 번 더 갔어요.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조심! 그 국토교통부인가? 그 주택도시기금 그 사이트에서 그 금액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금액보다 납부해야 될 금액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떡하냐고 하니까 제가 또 어제 그 채권을 샀잖아요. 만약에 오늘 샀다면 그 취소하고 다시 하면 되는데 어제 산 거는 추가로 더 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행히 별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엄청 당황했는데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피곤하네요. 오늘 네, 오랜만에 그 셀프 등기를 했는데 제가 일단 느낀 점은 오후에 하면 안 돼요. 오전에 해야 해요. 제가 굳이 오늘 안 해도 됐는데 원래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해도 되는 건데 내일은 이제 이사 때문에 제가 셀프 등기 못 할 것 같고 이제 법무사님 이사할 때 어차피 제가 어찌됐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쪽에 매도인 분이 오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후로 했는데 2시에 만났어요. 부동산에서 2시에 만났는데 그 초본 전 주소로 나오는 거 그걸로 그 날짜가 안 나오는 걸로 잘못되어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갔잖아요. 갔는데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고 거기에서 또 저 매도인분이 제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부동산까지 다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해서 데려다 드려야죠. 그래서 데려다 드리고 나니까 3시더라고요. 1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4시에 애들을 찾으러 가야 돼서 빨리빨리 이제 4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빠듯하더라고요. 빠듯해. 그러니까 조금 한 4시 반 애들 찾으러 한 4시 한 20분 그쯤에 간 것 같아요. 네, 좀 빠듯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전에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5시 30분에 다 마감이 돼요. 뭐 국민 채권도 그렇고 그 접수 받는 것도 5시 반에 마감이 되니까 늦어도 5시까지는 다 완벽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2시에 그 계약서를 2시에 썼으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1시간이나 예, 그냥 보낼 줄 몰랐죠. 아무튼 그래서 꼭 오전으로 9시나 10시 뭐 이쯤이 좋은 것 같아요. 오전으로 하시고 그리고 제가 국토교통부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가액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대로 기존에 다 했었는데 조금 차이는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온 금액이 그 공시가격 뭐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번에 그렇게 다 하려고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보고 금액 보고 바로 이제 은행 가서 채권 매입하고 그 다음에 뭐 등기소 가고 이렇게 하면 돼서 편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거기 금액이 그 주택도시기금 금액하고 구청에서 준 그 취득세의 고시에 나와 있는 그 주택 가액하고 다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한 38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380만 원이면은 그 채권으로는 뭐 15,000원 정도인가? 그 정도 금액 차이였는데 그것 때문에 은행에 한 번 더 갔다 왔어요. 근데 또 제가 간 시간에 사람들이 좀 또 많아가지고 거기서 또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셀프 등기를 한다면 일단 국민채권 미리 구입하지 마시고 등기소를 먼저 가세요. 보통 등기소 제가 오늘 갔던 데는 그 대전지방법원이었는데 거기 안에 우체국도 있고 은행도 몇 군데 있고 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등기소를 첫 번째로 구청에 가야겠다. 부동산 갔다가 구청 가서 취득가액 신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 취득세는 뭐 금방 바로 써서 카드 제출하면 끝나니까 거기서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구청은 그걸 하시고 등기소에 가셔서 그 국민채권 금액을 물어봐야 돼요. 그게 주택도시기금에서 본 금액하고 다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매입해 와서 괜찮았는데 오늘 같이 제가 산 금액이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했죠. 저는 또
아까 시간이 3시 59분이었어요. 그걸 물어봤을 시간이. 그래서 거기서 국민 채권을 조금 더 사오셔야 된다 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4시인데 이것도 오늘 내로 못하면 큰일이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원피스도 입었는데 원피스를 입고 열심히 뛰어서 은행에 가가지고 헉헉대면서 은행에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5시 반까지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다시 진정하고 그 국민 채권을 추가 금액만큼 구입을 한 다음에 다시 등기소 가서 나머지 서류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샀던 거는 공동명의인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 공동명의였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공동명의인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이번이. 그리고 매수인, 제가 이제 공동명의죠. 저랑 이제 신랑이랑 공동명의는 2번째였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또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에는 매수인이 2명이어도 서류 하나만 제출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엔 서류를 2개를 제출해야 된대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위임장도 그냥 한 개만 있으면 됐는데 이번에는 위임장도 이제 2부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2명이 공동명의니까 2명이 명의라서 뭐 각각의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여분으로 받아온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 위임장까지 잘 했습니다. 왜 오늘은 특히 시간이 빠듯하고 또 아까 그 법무사님이 막 그렇게 좀 겁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혼자 마음속으로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랬던 적은 없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막 괜히 난 처음도 아닌데 해봤는데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듣는 말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내가 그 듣는 말에 따라서 내가 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조금 새로웠습니다. 저는 좀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아무튼 오늘 총 든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하기도 힘드네. 아직 계산 안 했는데 제가 총 5억 2,500만 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는데 취득세는 578만 원? 그 정도 나왔고 나머지 서류, 정부 수입 인지는 15만 원이었고 인지대는 15,000원씩 2명 거, 그래서 3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증명, 어제 출력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출력할 때는 2,000원 수수료 들었고 국민채권 매입했을 때 금액 그게 어제 낸 게 한 30만 원 정도였고 오늘은 15,000원 정도 냈습니다. 아무튼 지금 내일 이사 준비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니까 이게 다 더해보시고 얼마 나는지 한번 작성해보세요. 그럼 안녕. 이제 짐 준비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안녕.